오늘 누군가와 밥을 드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오셨습니까? 말을 보고 판단하셨나요? 표정을 보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지로 사람을 골라오셨나요? 저는 오래 살면서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몸에 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적 말입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해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나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굳이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앉기도 전에 젓가락부터 드는 모습, 상에 놓인 반찬을 눈으로 훑어보며 좋은 것부터 집는 손, 다른 사람의 그릇은 한 번도 보지 않는 시선. 그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찜찜하지? 괜히 예민한 건가?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말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고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 같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날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었구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만 내가 이제야 본 것뿐이었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오래 겪어보지 않아도 밥 한 끼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어내는 눈입니다. 더 이상 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밥상 하나가 여러분의 가장 조용하고 정확한 사람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솔직해질까요? 화가 났을 때일까요? 술을 마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큰 이익이 걸렸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상 앞에서는 사람이 연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습관은 끝내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모습에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욕심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배려라는 걸 아는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오래 겪어보지 않아도 밥 한 끼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어내는 눈입니다. 더 이상 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밥상 하나가 여러분의 가장 조용하고 정확한 사람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릴 겁니다. 오래 살면서 배운 것들, 실수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 지혜들을요.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관찰한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아라. 이 말은 예절을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면 나쁜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너무 쉽게 넘겨버립니다. 밥 먹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냐? 그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무례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례는 대부분 밥상에서 이미 한 번은 보여졌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늘 만만해 보이고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선을 함부로 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차이도 사실은 밥상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펴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능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상하게 늘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탁이 쉽게 들어옵니다. 거절해도 괜히 미안해집니다. 약속이 깨져도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반대로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선을 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부탁을 하려다 괜히 멈칫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목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심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밥상은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준비한 자리도 아니고 연습한 말이 필요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습관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밥상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어른이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 먼저 먹는 사람, 좋은 반찬만 집어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 사람, 이런 모습이 딱 한 번 보였다고 해서 당장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데 익숙해질수록 그 행동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밥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밥상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주 솔직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입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이익 앞에서 그릇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는 작은 이익입니다.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조금 더 가져가느냐, 누가 계산을 피하느냐, 이 작은 장면들 속에서 그 사람의 기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인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밥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당연히 얻어먹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당연히 얻으려 듭니다. 밥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를 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도 약속도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밥 한 끼만 조용히 해보면 됩니다. 그 한 시간이 수십 번의 만남보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은 왜 그토록 밥상을 사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 깊은 이유는 선생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까? 정약용 선생 역시 이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시절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았고 부당한 일을 보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권력이 있을 때 웃으며 다가오던 얼굴들, 이익이 있을 때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 모두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선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습관은 끝까지 속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습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밥을 먹을 때라는 사실도요. 밥을 먹는 순간은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연설을 할 때도 부탁을 할 때도 변명을 할 때도 아닙니다. 그저 먹고 짚고 기다리고 나누는 순간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평생 몸에 익힌 삶의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수저를 드는지, 누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지, 누가 남은 사람을 살피는지, 그리고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큰 결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굳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밥상 앞에서 조급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조급했고, 밥상 앞에서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밥상 앞에서도 차분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밥상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재는 자리였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아라. 이 말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않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밥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눈으로 보아야 할 5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자꾸 말을 들으려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보라고 한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심한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눈빛. 밥상이 차려졌을 때 그 사람의 눈은 어디를 먼저 봅니까? 음식을 보는 눈이 유난히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 비싼 것,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듯 훑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항상 먼저 챙기는 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음식 앞에서도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몫을 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수저를 드는 타이밍. 어른이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 먼저 젓가락을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둘러 먹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배운 적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밥상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찬을 고르는 손. 좋은 반찬만 골라 먹는 손, 큰 것만 집어가는 손, 다른 사람의 접시는 아예 보지 않는 손. 이 손은 밥상에서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도 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 듭니다. 밥상에서의 탐심은 인생에서의 탐욕과 이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먹는 속도와 소리.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은 자기 페이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을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먹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소리내어 먹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계산과 뒷정리의 태도. 이 장면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는지 아니면 늘 한 박자 늦는지, 먹고 난 뒤 그릇을 정리하려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먼저 일어나는지. 이 장면에서 그 사람의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당연함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작은 정리 하나라도 마무리하려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예절 시험이 아닙니다. 잘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놀랍게도 인생 전반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장면입니다. 특히 밥상에서 보인 작은 태도 하나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꾸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신 어떤 사람과 얼마만큼 가까이 할지 정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늘 좋은 자리만 고집하는 사람. 아무데나 괜찮다 하면서도 몸은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피하고 이익은 먼저 가져가며 불편한 일은 남에게 맡깁니다. 이런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계산 앞에서 늘 조용해지는 사람. 밥을 먹을 때는 말이 많다가도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 사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호의, 당신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함께 먹는 사람을 전혀 살피지 않는 사람. 자기 그릇만 보고 먹고 다른 사람의 속도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만 계속 참고 계속 맞추게 됩니다. 넷째, 무례를 무례로 느끼지 않는 사람. 입에 음식 넣고 말해도 소리를 내며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배려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례를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째, 뒷정리에 늘 빠지는 사람. 먹고 난 자리는 항상 누군가가 치워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의 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사과도 마무리도 남겨둔 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당장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자리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이해하려다 본인이 다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고쳐보려다 인생 후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밥상에서 이미 여러 번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끊기보다 거리부터 조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기준은 남에게만 들이댈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돌려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태도, 작은 습관, 말보다 앞서는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남에게만 들이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준은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밥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혼자 먹을 때와 여럿이 먹을 때 태도가 같았습니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았습니까? 나누어야 할 때 나눌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간다. 사람이 없을 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밥상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나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최소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사람에게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을 고르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밥 한 끼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담긴 태도는 인생 전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해야 할 때,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말을 많이 섞기보다 밥 한 끼를 조용히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은 그 기준을 조금 더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느라 마음 쓰지 말고,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태도를 지키며 사십시오. 그 태도가 사람을 거르고, 그 태도가 관계를 지키고, 그 태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밥상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겠죠.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